25강입니다. 지능과 심리검사에 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심리검사의 요건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심리검사 개념, 표준화, 신뢰도, 타당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에 대한 이해를 먼저 보겠습니다. 심리검사는 지능, 성격, 적성, 흥미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양적 또는 질적으로 측정 및 평가를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심리적 현상에 있어서 개인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적 행동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리학적 측정 과정입니다. 표집된 행동 표본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검증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며 이를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점수로서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제한된 기준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적 과정으로서 개인의 소수 표본 행동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전체 행동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 검사란 검사의 재반 과정에 대해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사의 실시부터 채점 및 해석의 전 과정을 단일화, 조건화하여 검사의 재반 과정에서 검사의 주관적 의도나 해석이 개입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표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표준화란 어떤 사람이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며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표준화란 검사의 실시와 점수화에 대한 절차를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표준화 조건을 보면 검사 실시의 표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잘 따라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어떤 기준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므로 검사 점수를 의미있고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뢰도를 보면 신뢰도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신뢰도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같거나 유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 측정할 경우 동일하게 나타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신뢰도의 종류를 보면 조사가 간 신뢰도, 조사자 또는 평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이들 간의 평가 점수가 일치해야 신뢰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상호 관찰자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보면 동일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동일한 대상에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하여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적용이 간편하고 측정 도구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두 검사 사이의 외생 변수와 학습 효과, 기억력이라는 속성이 작용해 신뢰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동형검사 신뢰도를 보면 유사한 형태의 2 이상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표본에 적용한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복수 양식법과 평행 양식법이라고도 합니다. 반분 신뢰도를 보면 측정 도구를 임의대로 반으로 나누고 그 각각을 독립된 척도로 간주하여 이들의 측정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측정 시간이 다를 때의 시간 간격으로 인해 일어나는 위생 변수에 영향을 배제할 수 있고 반복 검사에서 나타나는 학습 효과와 같은 검사 효과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구분하는 방식에 따라서 신뢰도 계수의 추정치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적 합치도를 보겠습니다. 단일의 신뢰도 계수를 계산할 수 없는 반분법의 단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반분 신뢰도를 구한 다음 그 평균 값을 신뢰도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크롬바 알파 계수가 해당되죠.
개수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죠. 알파 값은 0.6 이상이 되어야 만족할 수준이 되며 0.8 내지 0.9 정도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봅니다. 자, 타당도를 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실제 가깝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하죠. 타당도의 종류를 보면 내용 타당도가 있는데 측정도가 일반화하려는 개념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해주고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이에 작성된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포함하고 있느냐를 논리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입니다. 또 조사자가 만든 측정도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을 어느 정도 대표성 있게 포함하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논리적 사고에 입각한 논리적 분석 과정으로 판단하는 주관적인 타당도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자 직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적용이 쉽고 시간 절약에 유리한 반면 전문가의 주관적인 편견이나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객관적인 검증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타당도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준거 관련 타당도. 특정한 측정 도구의 측정값을 이미 타당도가 경험적으로 입증된 기준이 되는 측정 도구의 측정값과 비교해 나타난 관련성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평가의 기준 변수가 미래의 시점에 관한 것인 경우 예측적 타당도라고 부르고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 경우 동시적 타당도라고 부릅니다. 예언 타당도가 있는데 어떤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실제로 대상자가 나타낸 행위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 타당도가 있는데요. 새로운 검사를 시작했을 때 새로 제작한 검사의 타당도를 위해 기존의 타당도를 보장받고 있는 검사의 유사성 혹은 연관성에 의해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내용 타당도에 비해 객관적인 반면 기본적으로 비교 기준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교 기준이 있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비교 기준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구성 타당도를 보겠습니다.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적, 추상적 개념이 실제로 측정 도구에 의하여 제대로 측정되었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구조적 타당도는 명제의 설정, 이론의 포함, 속도, 속성의 예측, 자료 수집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해 타당도는 특정 개념에 대해 이론적 구성을 토대로 어느 정도 체계적,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타당도입니다. 수렴 타당도는 동일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치 간에 높은 상관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판별 타당도는 서로 다른 개념들을 측정했을 때 얻어진 측정 문항들의 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함을 전제합니다. 또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추상성이 높은 경우 개념 타당도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